연방보건당국이 오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접종자들 가운데 극소수가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향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관련 보도로 시작합니다.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접종받은 사람 중 6명에게 혈전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들은 모두 18세에서 48세 여성입니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로 입원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전합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 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We want to get this worked out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And that's why you see the word pause. In other words, you want to hold off for a bit. 앞서 조지아주와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nd again, this pause recommended by the FDA and CDC is designed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the vaccines. And we want people to know that the vaccines are safe and effective.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최소 35개 주가 보건당국의 권고 직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We have 8,800 individuals that have current reservations on the My Turn app, and we're working to convert those reservations to Moderna and Pfizer alternatives in real time. FDA와 CDC의 존슨앤존슨 백신 중단 권고 결정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6명에게 혈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살에서 48살의 여성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로 입원했습니다. 혈전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백신을 맞은 후 6일에서 13일 무렵이었습니다. 혈전 증상으로는 극도의 피로감과 탈진, 호흡곤란, 가슴이나 종아리 통증, 발열,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으로 하루 평균 300만 회분의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 대상자가 예약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예약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신속히 변경되도록 주와 연방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700만 명 가까이 해당 백신을 접종했고 또 빠른 시일 내 전 국민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우려가 높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은 아직까지 극소수 접종자에게만 나타났고 또 중단 역시 강제 명령이 아닌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점검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인구는 680만여 명. 이 중 심각한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1명꼴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 매우 극소수에게만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6 people with this blood clot over millions of doses that have been given. And so what I would say to folks is you can be reassured that this is not a common event, but it's something that doctor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aware of.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 역시 백신 사용을 중단한 것이 아니며 중단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접종 중단 명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긴급 자문회의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기존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을 갖출 수 있고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전에 강한 백신으로 통합니다. 때문에 접종이 중단될 경우 국가 방역 계획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물량을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900만 도스 분량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각 주에서 접종을 대기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권고 사태로 국가 방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에게만 발견된 부작용 사례인 만큼 접종 중단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분노한 주민들이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방송사회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총격을 가한 경찰과 지역 경찰국장은 사임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총격이 일어난 지 이틀째 되던 어젯밤, 시위대와 경찰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미 통행금지를 발표한 상황이었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시위대는 방화와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최루탄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다행히 시위대는 해산했으며 소규모의 재산 피해로 일단락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 시위는 지지하지만 절대로 약탈과 방화 같은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해 청년의 부모는 ABC 방송에 출연해 아들의 총격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The police officers came back up to the window and asked Dante to step out of the car, and Dante said, "For what? Am I in trouble?" And the officer said, "We're going to explain that when you step out of the car." And they asked him to put the phone down. 결국 이 통화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당시 차에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동승해 있었으며 전화를 끊고 난 뒤 아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I tried to call back four times, and then the girl that was with him answered the phone, and she said that they shot him, and he was laying in the driver's seat, unresponsive. 한편 단테라이트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은 26년의 베테랑 킴 포터로 알려졌습니다. 포터 경관은 당시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으나 실수로 실탄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터 경관과 지역 경찰국장은 사건 이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 3명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에서 북서부로 20여 마일 떨어진 레세다 지역.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할머니가 손주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3살, 2살,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남매들이었습니다. Never would I have imagined it would have been those three little ones. The little girl, which I think is the middle child, was the sweetest little girl. 7-month-old grandson and a 30-month-old granddaughter. I cannot imagine. I can't. It's unfathomable. 그리고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과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엄마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200여 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툴레어 카운티에서 엄마를 검거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She did a horrific crime here. She followed it up by another crime north of here, and it's those behaviors that ultimately got her caught.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부모 간의 양육권 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혼한 아이들의 아빠는 지난달 엄마가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며 양육권을 양도할 것을 법원에 청원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일요일, 자녀들은 아빠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비정한 엄마는 현재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툴레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고 LA 카운티 검찰은 용의자 신병 이송을 검토 중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종결됐고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살았던 아파트 앞에는 이웃 주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에 한인 엘리엇 강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차관보급에 지명된 한인은 법무부 환경천연자원 업무 담당 차관보로 낙점된 토드 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엘리엇 강 내정자는 현재 국무부에서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으며 지명 이후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차관보가 됩니다. 지난 2003년 국무부에 합류한 강 내정자는 2008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차관보로 수행했으며 국무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특별 보좌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도 구사하는 강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서 일본과의 소통 업무에도 투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 수업에 추가로 5만 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모두 36만 명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전체 학생의 40% 정도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학교 내 사후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에 따라 뉴욕시는 대면 수업 확대를 결정하고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대면 수업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5만 1,000명의 학생이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여전히 100만 명 중 65만 명이 이번 학기 말까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 같은 대면 수업 전환 사항을 발표하면서 최근 학교 내 감염률은 1% 미만에 머물러 뉴욕시 전역 7일 평균 감염률 5.2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는 매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학교 내 거리두기 방침 완화로 학교 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4월 말까지 대면 수업 신청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건물로 돌아갈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3피 거리두기를 따르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에서는 6피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뉴욕시 학교 폐쇄 기준은 7일 이내에 4건 이상의 양성 사례 발생 시 10일간 폐쇄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내 단 2건의 양성 반응만 나와도 학교를 10일간 폐쇄해 잦은 폐쇄로 인한 학업 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한 많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도입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에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소개돼 화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30일 의료 전문가 기고를 통해 할리우드 차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환자 퇴원 후 후속 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조명했는데 높은 의료 비용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미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 LA 최초로 도입한 프로그램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도록 90일 동안 지속적인 홈케어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해당 프로그램 도입 이래 90일 안에 환자 재입원율과 사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동시에 의료 비용도 15%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LA 카운티 산악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산악지역에서는 풍속 50마일의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떨어진 나뭇가지로 일부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들에게는 도로에서의 운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30분 알바라도 스트리트 인근 1700블럭 유가에서 미니밴이 라이드에이드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다가오는 독립기념일을 포함하는 주말 동안 LA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시설에서 1박 숙박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1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20일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혀 아이패드 프로 모델 등
신제품 등을 출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될 예정인 애플의 가상 이벤트에서 에어태그라고 불리는 기기 추적기를 이 행사에서 공개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인종차별 내용이 담긴 악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맨유와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은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졌는데 맨유 팬들은 과도한 연기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표출했습니다. 구단과 SNS 측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